네, 안녕하세요. 막영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과 좀 공유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내용을 제가 주간 단위로 좀 서머리와 그리고 간단한 상세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내용별로 이제 주식과 채권 파트를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주간 위클리 인사이트의 주식 파트만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나스닥 차트와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그림의 차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나스닥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와 반비례 관계였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는요. 보면은 요게 빨간 색깔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요 빨간색 10년 국채 금리인데 이게 차트를 역으로 뒤집었어요.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하락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 하얀 색깔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는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즉 차트가 위로 갈수록 차트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는 정비례 있고 하나는 정비례 있고 하나는 반비례를, 그러니까 역으로 집어놨기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반비례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다는 게 되겠죠. 즉 정리를 하면은 이전에는 금년 초반까지는 나스닥 차트가 국채 금리에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었다. 즉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나스닥 차트 가격이 하락을 했고 또 국채 금리가 내리면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유망한 기업이 많고 미래 캐시플로우가 더 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할인율에 더 민감합니다. 할인율에 민감하다는 건 상대적으로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만약에 금리가 어떻게 해요? 금리가 내려갈수록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커지고 금리가 상승할수록 적정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스닥 지수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움직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한 2분기부터 좀 되겠네요. 2분기부터는 이 반비례 관계가 지금 여전히 10년 국채 금리는 굉장히 높다기보다도,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고 3%대 중후반대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금리가 내리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최근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현재 좀 깨진 상황이고, 그럼 향후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시장 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개연성을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너무 버블로 가고 있어서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버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내려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리와 나스닥 지수, 특히 성장주가 이런 관계가 있고 최근에 그 관계가 약간 틀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관계가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어닝 리비전입니다. 어닝 리비전은 뭐냐면은 증권사 친구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특정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년도 24년도 기업의 이익 전망 또는 이제 특정한 나라의 기업 이익을 전망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내년도 이익 전망이 이제 처음에 전망을 했다가 좀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이제 어느 기존의 이익 추정치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요 기준으로 이제 이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어닝 리비전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이 다운그레이드보다 업그레이드가 많으면은 이게 플러스 값이고요. 그리고 0 아래라는 거는 기존의 이익 전망보다 기존 이익 전망이 업그레이드보다 다운그레이드가 훨 더 많다. 즉 이익 전망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채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자료이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이런 일본까지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의 어닝 리비전이 플러스 값이었습니다. 자, 참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렸네요.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여기 짙은 색깔, 그러니까 옅은 점색은 5월 달에 어닝 리비전의 계산이고 요거는 요 짙은 색깔은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어닝 리비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인데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에 다 플러스 어닝 리비전, 즉 가면 갈수록 어닝 업그레이드가 많은데 특히 전달 대비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좋게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한국도 포함되죠. 한국하고 이런 나라 같은 다 포함되는 코리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닝 리비전이 주요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이제 네거티브입니다. 즉 기업 전망이 부정적인 게 좀 더 많다는 거고 전달 대비해서 본다고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은 사실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고요. 아무튼 똔똔 정도고 반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달에 어닝 리비전이 거의 한 40% 육박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브라질은 다운그레이드 전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으로 이제 요 헤드라인이 있는데 어닝 리비전이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긍정적인 반면에 이머징은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주식에서 어떤 함의를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자료는 바클레이 자료입니다. 바클레이 6월 16일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현재 시점에 주요 국가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어떤지 또는 EPS 그로스는 어떤지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 자료는 어떤 형태냐면 주요 국가별인데요. 첫 번째는 요거는 6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국가별 수익률이고요. 수익률인데 요거는 이제 그 나라 통화로 표시한 거고 옆에 요거는 US는 뭐냐면은 주요 국가들이 이제 달러로 환산한 겁니다. 달러 환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 움직인 것까지 다 포함했다는 얘기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EPS 전년 동월 대비 EPS 추정치입니다. 22년, 23년, 24년 이렇게 EPS 요게 EPS 성장률과 그 추정치들이고요. 여기부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PER, PBR, 디비던드 일드, ROE예요. 뭐 다 보려면 너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국과 한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PER이 18.9배, 한 19배 정도 되네요. 보통 이런 자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0년 미디안, 10년 평균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평균이 17.3배니까 지금 18.9배니까 비싸게 이제 비싼 영역을 확실히 들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밸류에이션을 볼 때 PER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또 PBR도 굉장히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PBR 순자산 가치 대비한 건데 현재 PBR로 보더라도 현재 4.1배니까 10년 평균 대비해서 3.2예요. 즉 현재 미국 주식은 PBR이나 PER 기준 모두 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굳이 제가 가끔가다가 이슈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포워드 PER입니다. 즉 향후 12달간 기업 이익의 전망치를 반영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한국 볼게요. 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포워드 PER 기준은 14배입니다. 근데 10년 평균은 9.9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PER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한국 주식은 한 40% 정도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대비 평균 대비해서. 반면 PBR 기준으로는 과거 10년과 비슷한 레벨이죠. 자, 그러면 조금 포워드 PER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한국 주식이 비싼 거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포워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0년 평균이 10배인데 지금 14배 정도 거래되면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실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 지금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한국이 22년, 23년은 지금 EPS 그로스가 굉장히 심한 이제 마이너스인데 내년에 EPS 그로스가 69.2 정도 플러스로 상승할 것 같아요. 즉
최근에 주가라는 게 이게 이렇게 프리미엄 한 거의 10년 평균 대비해서 한 40% 정도 더 PER이 높게 거래된 건 아마도 내년에 기업들의 어닝이 크게 픽업하는 거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게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주식 투자하실 때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특정한 국가의 과거 히스토리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비교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단순히 PER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PER, PBR, 디비던드 일드, ROE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객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걸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자료는 주식이 과거만큼 그렇게 지금 최근 몇 년, 그러니까 지난 10년 중에서 주식의 매력이 가장 좀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채권의 매력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란 걸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헤드라인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가질 필요성의 인센티브를 이제 잃어버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게요. 현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위에 요 파란색 차트는 뭐냐면 S&P 500의 어닝 일드입니다. 제가 이건 좀 설명 좀 드려야겠네요. 그럼 어닝 일드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그래도 제가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하시고 좀 이게 아직은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닝 일드 계산하는 방식 보여드릴게요. 어닝 일드는요. 그냥 우리가 PER 알잖아요. PER. 미국 PER. 아유, 좀 잘 안 나오네요. 미국 PER 있으면 이 PER을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PER, 그러니까 어닝 일드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닝 일드 높아지려면 뭐가 되는 PER이 커져야 됩니까? 작아집니까? 맞습니다. PER이 낮아야 어닝 일드가 올라요. 즉, 이 말인 즉슨 뭐냐면은 PBR이 낮게 거래될수록 어닝 일드가 올라가고 PER이 높게 거래될수록 어닝 일드가 낮아지는 겁니다. 어닝 일드를 한국말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주식 기업 이익 수익률 아무튼 보통 경우는 이제 객관적으로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닝 일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약간 파란색 이거 파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깔을 해야 되나 이게 약간 빨간색 비슷한 건데 이거는 미국의 투자 적격 채권의 금리 레벨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요거는 미국의 3년 3개월물 국채 금리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지금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거 좀 지워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전만 하더라도 기업의, 그러니까 주식의 어닝 일드가 거의 한 6%대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죠. 반면 우량 채권 금리들이 4%가 채 안 됐어요. 그리고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3개월짜리 미국 국채 금리는 한 2% 또는 거의 0% 수준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3개월짜리 트레저리 비율이 와우 5.3까지 올랐어요. 5.3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그냥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그냥 예금 맡겨도 5% 중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식을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이 지금 어닝 일드가 어떻게 해요? 지금 5% 거의 5.5 비슷하죠. 이렇게 어닝 일드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연초 이후에 미국 주가가 한 15% 이상 올랐죠. 그러면 결국은 당연히 아까 PER이 그만큼 확대가 됐고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닝 일드가 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 어닝 일드는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미국 투자자 기준으로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방금 좀 전에는 이제 제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제가 간단히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equity risk 프리미엄입니다. 제목 그대로 읽을게요. equity risk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인데 이게 지난 20년 중에서 최저다. 그 얘기입니다.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최저치가 되었고 그러면 먼저 equity risk 프리미엄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 요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서 그 무위험 자산들, 예를 들면 예금 금리 같은 거 차감해서, 즉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얼만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높을수록 이 데이터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확실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레벨이 언제요? 2007년, 그러니까 리만 사태 전 정도 수준으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하락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주가가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모로 주식에 너무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그 골드만삭스 레포트입니다. 골드만삭스 레포트인데 최근에, 아주 최근 일자입니다. 제가 그 오늘 방송 찍는 날이 오늘 6월 23일인데 이거 21일자 레포트입니다. 21일자 레포트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방금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나스닥과 미국 국제금리가 어떤 상관성이 깨졌고, 좀 전 리스크 프리미엄 말씀드렸고, 주식의 어닝 일드와 국채 단기 금리가 거의 비슷한 레벨을 갔다, 뭐 이런 전반적 환경이라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AI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메가 세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전체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전반적인 약간 위험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헤지펀드가 가장 시장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번 주에 나온 레포트인데, 헤지펀드들이 지난 10일 동안에, 요거 제가 22일 날 기준이니까 최근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 주식을 팔고 있다. 왜 파니라고 했을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팔고 있다라고 이제 제목이 했고요. 그리고 밑에 차트는 보시면은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한 10여 년간 보면 주로 이제 플러스 값이 많다는 거는 미국 주식을 그래도 계속 이게 줄어 늘었지만 여전히 비중 확대가 많았다는 얘기고요. 예, MSCI 월드 대비입니다. MSCI 월드 대비해서 헤지펀드들이 미국 주식을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은 계속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었고요. 먼저 요 짙은 색깔은 미국 주식이고요. 약간 요 파란 색깔은 유럽 주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어쨌건 간에 미국 주식은 글로벌 주식 인덱스보다 헤지펀드들이 미국 주식을 비중을 확대할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 유럽은 언더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비록 이 슬로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비중 확대였습니다. 그 유럽은 계속 비중 축소였어요. 근데 아주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죠. 유럽 비중에 대해서는 최근에 MSCI 월드보다 비중을 확대로 돌아섰고, 미국은 최근에 급기가 좀 떨어졌어요. 헤지펀드들이 MSCI 월드 대비해서 한 5% 정도 비중을 줄였어요. 그만큼 아주 단기적으로 6월 하순 이후에는 헤지펀드들이 선제적으로 미국 비중을 벤치마크 대비 비중을 줄이고 있고, 반면 유럽 비중을 좀 올렸죠. 그러면 이것의 함의는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은 좀 너무 올라간 것 같고 유럽 주식은 좀 너무 하락한 것 같다. 따라서 미국 주식은 단기적으로 조금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고 스마트 머니가 먼저 움직인 거고, 유럽 주식은 반대로 너무 저가 메리트가 발생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업사이드 포텐셜 오퍼튜니티를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관련한 제가 매일 올리는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